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에 15분을 투자해서 1년 안에 민법을 정복한다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거창한 어떤 제목의 내용이긴 한데, 요즘 많은 분들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도 법을 왜 배워야 할까라는 그 강의에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멀게 떨어져 있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 항상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법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법에 관심을 갖고서 과연 어떻게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법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하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공법과 사법, 개인들 간의 어떤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사법, 민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공공기관이 등장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기준인 공법,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이런 설명들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와 상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개인들 간의, 뭐 법인을 포함해서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가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법, 사법의 기본법이고 일반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민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 법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민법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법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가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우선은 봐야겠죠. 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를 찾아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령들을 모든 법률들을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을 치시면 이제 민법과 관련된 이 조문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5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1118조 조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민법이 5개의 편으로 이루어졌고 1118개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문을 하루에 3개의 조문씩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하루에 3개의 조문을 읽으면 1년이면 1095개의 조문을 읽게 되거든요. 1118개의 조문이니까 23개가 남긴 하는데 1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어쨌든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하루에 3개의 조문을 읽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전체 민법을 한번 완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민법을 3개의 조문을 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번 1조를 한번 볼까요? 제1조 법원이라고 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수법에 의하고, 간수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3개 조문을 읽었다 라고 하면 15분도 필요 없겠죠. 한 1분에 3개 조문을 다 읽을 수 있겠네요. 이것이 공부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조문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야겠죠.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하루에 3개의 조문씩만 읽어 나가더라도 1년이 지나면 이 민법을 완독하고 어느 정도의 법률 마인드라고 할까요? 레걸 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 구체적으로 다른 법률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민법을 좀 더 상세하게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또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을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이냐, 지금 읽었던 것처럼 단순히 한 문장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한번 알아야 되는데, 제가 블로그에 이 민법 조문들을 하나씩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siwo.com이라는 블로그에 오면 이렇게 함께 있는 민법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민법과 관련된 함께 있는 민법이라는 제목하에 각 조문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둔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책으로도 발간을 했으니까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찾아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전자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제1조 법원이라는 그 1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조에 대한 설명을 보면 법원이라고 하면 이게 대법원일까, 고등법원일까, 지방법원일까, 뭐 이런 법원을 말하나 의심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처음에 비법률 전문가분들이 이걸 접했을 때. 근데 이런 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이제 피고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여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법원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법관 개인의 어떤 성향, 아니면 그 법관의 철학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제1조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수법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간수법도 없으면 상식 또는 사회통념, 법의 일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읽고 다시 한번 1조를 읽어보면, 제1조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사에 관하여, 민사 다툼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이었으면 간수법에 의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법률을 그 기준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이었으면 간수법, 그리고 간수법이 없으면 상식이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조리에 의해서 법관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민법 이 1118개의 방대한 조문의 첫 번째 조문에 그 법원으로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 1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민법 3개의 조문을 읽는데 그냥 단순히 이 조문을 읽으면, 물론 법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읽어나가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비법률가 분들은 처음 접하셨을 때 이게 과연 한국어인지 외래어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용어도 어렵고, 뭐 이런 문장 구조도 이렇게 딱딱하고 읽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런 조문들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시면 하루에 3개의 조문을 읽는데 15분 이상 걸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천천히 한번 재미있게 읽어나가 보자.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법을 어떻게 읽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회를 갖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15분,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해서 천천히 공부를 해나가면 1년 안에 민법이라는 어떤 이 방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법을 좀 미리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학이나 영어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점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이 사회에서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현대사회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능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뛰어들기보다는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있을 때 15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죠. 오락을 하기 전에 잠깐, 아니면 잠자기 전에 잠깐, 아니면 부모님들과 같이 15분이라는 시간 가볍게 뭐 차를 마시거나 과자, 다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이런 게 법이라는 것이구나, 이게 민법이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에 15분 투자해서 1년 안에 민법을 정복한다라는 거창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좀 붙이기는 했는데 이 강의를 들은 오늘부터 15분 정도 딱 그 15분은 무조건 민법 3개의 조문을 읽겠다라는 그래서 꾸준히 멈추지 않겠다 능구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15분은 어떻게든 확보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부터 1년 동안 하루에 15분씩 3개의 조문을 읽어나가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1년 뒤에 한번 웃으면서 민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